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삼성 SK 반도체 장비 규제 이후에 1년 더 탈중 준비해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삼성과 SK하이닉스가 미국으로부터 반도체 장비 규제 유예를 1년 더 연장한다라는 소식이 니케이 아시아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미국이 준비하고 있는 것, 미국의 행동, 그리고 미국이 어떻게 중국을 대응하고 있는가, 이것을 좀 분석해 보면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생각할 때 지금 유예가 얼마 더 있지 않을 것이다. 이 기간 동안 너희가 나올 준비를 해라 라고 제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는지 그 이유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내용은 이겁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장비 규제를 미국이 했죠. 미국이 했는데 이것을 유예를 1년간 더 연장해준다. 그 내용입니다. 지금 미국 정부가 한국과 대만의 반도체 기업 TSMC죠. TSMC나 아니면 UMC도 지금 포함이 되는데, 이러한 반도체 기업에 대한 반도체 장비 규제를 1년 더 연장을 시행을 해준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큰 기대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왜냐하면 미국이 지금 행정명령을 통해서 반도체 AI 양자에 대한 제재를 나섰기 때문이죠. 우리 일단 보면 여전히 미국의 디리스킹 전략은 유효하고, 자, 그래서 이 유효한 미국의 디리스킹 전략, 특히 전쟁에 관한, 그래서 전쟁 물자에 관한 기술이 들어가는 것들, 특히 컴퓨터는, 그리고 반도체는 이것에 대한 가장 핵심 중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것을 규제를 안 한다? 이거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번 이야기를 더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삼성 SK 반도체 장비 규제 유예 1년 더 탈중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 니케이 아시아에서 삼성과 SK의 반도체 장비의 중국 유예가 1년 더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다. 아직 결정된 것은 없지만 그렇게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가 나왔죠. 지금 미국이 작년 10월에 했고 1년 유예를 해서 올해 10월에 만료가 되는 유예 조치를 지금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할 계획이다 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과 대만 기업들이 중국의 반도체 공장에 대한 투자와 생산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보는 것은 내년 미국 대선을 앞두고 글로벌 공급망 혼란이 물가에 자극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이것입니다. 지금 삼성전자와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에서 낸드 플래시를 만들고 있고, 삼성전자가 만드는 낸드 플래시의 40%를 중국 시안 공장에서 만들어요. 그리고 SK하이닉스와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에서 D램 공장과 낸드 플래시 공장을 같이 운영하고 있죠. 인텔에서 받아서 낸드 플래시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반도체를 상당 부분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공급하지 않으면 전세계 반도체 업체가 전세계 전자업체가 힘들어진다 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보면 자동차에도 들어가죠. 전자산업의 모든 분야의 핵심 쌀이라고 불릴 정도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지금 당장 이렇게 하면 힘들 것이다. 지금 출구 전략을 만들어 놔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봐야 돼요. 안심할 수 있을까? 제가 내린 결론은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안심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지금 미국의 반도체 장비 제한은 이렇습니다. 16나노 이하의 로직 반도체, 128단 이상의 낸드 플래시, 18나노 이하의 D램에 사용되고 있는 반도체 장비와 소재의 중국 제공은 중단한다. 그 이야기죠. 그리고 여기에 미국, 네덜란드 등도 미국 반도체 규제에 동참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미국의 반도체 산업협회,
여기에서 무슨 말을 했냐면, 지금까지도 좋아. 더 이상의 반도체 제재 안 했으면 좋겠어. 지금 러몬드 장관이 지금 중국을 방문하잖아요. 그런데 이 러몬드 장관이 무슨 말을 했냐면, 너희들이 생각하는 거 우리가 고민하겠어. 그러나 국가 안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 그러면서 너희들이 손해를 보더라도 이 제재는 계속할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구도로 보면 현재 삼성과 SK 하이닉스를 제재를 하게 되면 전 세계 이러한 전자산업 관련 이러한 배후 산업들이 전부 다 어려워질 거예요. 그래서 가격도 올라갈 거고, 이러한 것이 결국 인플레이션으로 지금 힘든 상황에서 더 큰 인플레이션을 잡아올 수 있기 때문에 대선을 준비하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로서는 지금 현재는 무조건 막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갈수록 높아지는 미국의 중국 제재입니다. 지금 행정명령을 통해서 며칠 안 됐죠. 행정명령을 통해서 반도체 AI 양자컴에 대한 제재를 가합니다. 여기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냐면, 조인트 벤처 및 기술 수출 금지. 조인트 벤처, 합자회사 안 돼. 기술 수출 안 돼. 그리고 벤처 캐피탈과 펀드를 통한 자금 지원, 특히 반도체 AI 양자컴, 여기에 대한 지원 금지. 우리가 또 봐야 되는 것은 이겁니다. 디리스킹이라는 거죠. 디리스킹을 통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어떤 거냐? 첨단 산업에 대한 제재예요. 첨단 산업에 대한 제재인데, 이것이 결국은 이것과 연관이 된다라는 거죠. 보세요. 조인트 벤처 및 기술 수출 금지, 다시 말하면 벤처 캐피털과 펀드를 통한 자금 지원 금지, 여기까지 디리스킹을 통한 첨단 산업을 못한다. 그래서 중국 제조 2025에 관련된 업체들에 대한 벤처 캐피탈과 펀드를 금지한다. 그러면 이 벤처 캐피탈과 펀드를 금지하면 지금 먹고 살 만한 펀드가 뭐가 남냐? 바로 이거죠. 소비재 산업에 대한 펀드. 소비재 산업에 대한 펀드가 남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펀드가 썰물처럼 빠져나오는 것을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첨단 산업에 대한 것은 더 이상 진출을 못한다. 더 이상 못한다. 그러면 소비재 산업에 대한 펀드를 지원을 해야 되는데, 이 소비재 산업까지도 지금 중국에 대한 절망감, 지금 첨단 산업은 겨우 성장을 시키면 여기서 돈을 벌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부동산과 지금 수출 수입이 줄었기 때문에 소비재 산업 그리고 생산 산업에 대한 투자는 우리는 더 이상 못 해주겠어 라고, 특히 내수가 다 죽어가는 상황에서 어떻게 소비재 산업에 대한 펀드만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결국 중국 펀드가 빠져나오는 것도 바로 이 때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봐야 될 것, 이번 1년 유예의 배경은 무엇이냐 라는 거죠. 결국 대선을 앞두고 미국 인플레이션에 대한 조절, 더 이상 가격이 오르는 것은 좀 뭐하니, 이거 조금 해주고 1, 2년 더 연장해주고,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가 무슨 내용이냐면, 지금 1년 연장을 해주고, 우리 한국에서는 완전 유예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전문가 집단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길어야 2027년까지 유예가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단순히 대선을 앞두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조절, 그리고 두 번째, 삼성과 SK의 시간 확보. 제가 보는 것은 이겁니다. 삼성과 SK의 시간 확보를 하는데, 지금 D램과 낸드 플래시를 여기서 만드는데, 이것을 만들 수 있는 공장을 지어야 돼요. 지금 현재는 이러면 부족 상태까지 나올 수 있거든요. 물론 여기에 D램과 낸드 플래시와 같은 게 한국에서 만드는 D램과 낸드 플래시보다 지금 기술력이 좀 떨어지는 제품을 만드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만약 이것들이 팍 빠지게 되면, 삼성전자와 같은 경우도 지금 시향 공장에서 만든 낸드를 생산을 줄이고 있는 상황.
그리고 SK하이닉스도 D램의 생산을 줄였는데 여기 지금 수조 공장에서 만드는 D램을 줄였어요. 그래서 이러한 그 공백을 지울 수 있을 만한 공장이 만들어져야 된다. 이 공장, 지금 SK 공장 짓고 있죠, 한국에. 그리고 삼성 공장 짓고 있죠. 이 기간 동안만 우리 연장을 해줄게. 지금 보면 한 4년에서 5년 정도, 좀 더 짧으면 2년에서 3년 정도, 이 정도면 이것이 모두 다 해결될 것처럼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자, 지금 이것을 하나 보는데 바로 이겁니다. 지금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규제 현황이라고 지금 적어져 있죠. 그림 하나 보여드리는데 대중국 규제 현황이라고 보고 반도체 지원법 가드레일 이거 둘 다 걸려 있어요.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 여기는 28나노 로직, 결국 28나노 로직까지, 결국 로직 반도체는 40나노까지 지금 할 것이다 라고 지금 공공연하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보고 128단 미만의 낸드, 그리고 18나노 이하의 D램, 이게 생산 능력 10% 제한, 5% 제한, 결국 더 이상 짓지 말라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러한 상황입니다. 자,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는 것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기 미국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미국은 중국의 반도체는 절대 살려두지 못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첨단 산업화인데 지금 중국과 같은 경우는 중국제조 2025를 통해서 이제 이전에 기술 집약적 산업이 아니었던 노동 집약적 산업, 특히 섬유나 이런 노동 집약적 산업 너희들이 충분히 해먹어. 예전과 같이 세계 공장 너희가 불릴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오케이, 괜찮아. 그런데 첨단 산업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중국에서 중국 힘 빼기를 나섰는데 그 대표적인 나라가 남아시아에 있는 인도, 그리고 인도네시아, 이러한 쪽으로 지금 보고 지금 현대 자동차도 인도네시아에 투자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미국과 조금 더 가까워져 가고 있는, 여기서 무기를 조금 더 사가고 있는, 우리나라에게 너무 기분 나쁜 나라이겠지만 이쪽도 실력이 없어요. 실력도 없고 이렇게 되는 상황이지만 이렇게 됩니다. 결국 이걸 생각하면 돼요. 지금 출구 전략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 한국에 공장을 짓든 이렇게 하고 여기서 공장의 기계를 빼서 한국으로 가져오든 다른 데로 가든 이렇게 하라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 그리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다 라고 하시면 의견 남겨주시고, 만약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를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